전부터 스토킹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스토킹을 하다 끔찍한 범행을 자신의 원룸 침대 위에서 남성의 체액을 발견한 Money Rap. 안녕하세요. 법률머니 구독자 여러분, 변호사 황호준입니다. 올 초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 모녀가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빈소를 지킨 큰딸의 친구들은 남성의 스토킹이 석 달 동안 집요하게 이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그게 스토커가 큰언니를 좋아해가지고 따라다니다가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큰언니뿐만 아니라 동생과 어머니까지 살해한 잔혹한 범죄죠. 이런 스토킹 범죄가 사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최근에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어떤 법이 신설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이 난 다음 날에 이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뭐 어제 오늘 등장한 이런 법이 아닙니다. 1999년부터 스토킹 처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져 왔다가 뭐 한 21, 2년 만인 올해 들어서야 드디어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된 건데요. 스토킹 범죄는 그동안 어떻게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뭐 높아봐야 10만 원의 벌금, 임시 감금 조치 그런 처분만 가능했는데요. 예전에는 스토킹 이러면 단순하게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행위, 뭐 범죄라는 인식까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스토킹이 단순히 연인 사이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개인 방송 플랫폼 상의 유명인들을 팬이 스토킹을 한다거나 또는 뭐 연예인을 스토킹한다거나 이웃을 계속 괴롭힐 목적에서 따라다니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정이 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는 총 5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주거, 직장, 학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우편이나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그림, 부호, 영상, 목소리, 소름 끼쳐 이런 거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전부 스토킹 행위에 포함이 되죠. 게다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그 부근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행위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스토킹 행위라고 해서 뭐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남녀가 다퉜는데 그 부분을 사과하고 싶어서 배회하고 있었다. 이런 게 법적으로는 스토킹 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이게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스토킹 행위를 했을 때 범죄가 되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 뭐 몇 번을 의미하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횟수를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고요. 다만 나의 불쾌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언제든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누가 저를 쫓아오는 것 같아요 라고 경찰에 신고하면은 경찰분들이 행위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다니지 마세요, 집에 열쇠도 잘 관리하시고 뭐 이러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정돼서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스토킹 행위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제지시킬 수 있고 긴급히 어떤 처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경찰관이 판단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시키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력이 없죠. 없죠. 예. 그래서 일선에서는 좀 강한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경찰관이 긴급을 요해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뭐 이런 잠정 조치를 했는데 이걸 위반한다 그러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범죄라잖아요. 범죄. 네. 인생 꼬입니다. 변호사가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스토킹 처벌법이 예전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데 여전히 뭐 보완할 지점이 많이 있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오프라인 스토킹도 있지만 온라인 스토킹이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진, 정보, 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해가지고 갠소한다거나, 최근에는 뭐 스토킹 범죄가 발전하다 못해서 송금하면서 누구누구야 돌아와줘, 난 너 없이 살 수 없어,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이걸 법적으로 풀어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글이나 그림, 부호, 영상 등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계속 보게 하는 행위겠죠. 이것도 당연히 스토킹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저장한 사진을 가지고 내가 마치 그 사람인 양 사칭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저장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내가 너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런 게 온라인 스토킹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 한국여성정치연구소라는 곳에서 여성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한 80%가 되는 사람들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사실 뭐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기발하게 괴롭히는 방법을 막 개발을 해가지고 온라인 스토킹이 이렇게 한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방법이 워낙 무궁무진한데, 이 온라인 스토킹이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으로는 사실 처벌하는 게 아주 쉽지만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글이나 영상, 화상 이런 거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뭐 SNS에 올라온 개인정보를 원치 않는데 막 저장했다, 이런 것까지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스토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다른 범죄의 어떤 전초 단계라고 할까요? 다른 범죄로 이어져서 또 다른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현실인데 반해서 법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혹시 국회의원분들, 보좌관분들 이거 보시면은 이 부분도 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스토킹 행위하면은 뭐 10만 원 받고 오케이, 하지만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의지를 다지는 분들이 많았죠. 이번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면 만약에 이 스토킹 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막 광분했어요. 광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스토킹 범죄를 했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5년, 3년 이러니까 되게 뭐 별로 안 와닿으시죠? 사람은 징역 6개월만 살아도 벌벌 떱니다. 잠정조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마세요, 이런 조치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도 연봉 수준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스토킹 행위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는 이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만이 알고 있는 사소한 변화, 또는 뭐 누가 뭐 이상한 걸 갖다 놨는데 주변에 CCTV도 없고 누가 갖다 놨는지 나는 의심이 가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 수집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사기관이 어떤 처분을 하기가 좀 더 용이해집니다. 또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의하지 마세요.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반의사 불벌죄로 이 범죄를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마세요 라고 수사기관의 의사를 밝히면 그냥 수사가 그 자리에서 종결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스토커들은 막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는데, 이런 애들은 또 합니다. 돈 주고 나면은 또 해요. 이 법의 무서운 맛을 보지 않으면 재범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면 진짜 가해자 기세만 등등하게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이제 법 외적으로 조언을 드린다면 아직까지도 많이 미비해요. 결국 법이라는 건 다 사후적인 거예요. 내 생명 잃고 나면, 내 신체 다치고 나면은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진짜 안타깝게도 으슥한 길을 가급적 혼자 다니지 마시고, 뭐 항상 호신용품,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호신용품을 지참하신다거나 뭐 이런 거를 좀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새로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분명 과거에 비해서는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법은 사후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누군가를 너무 사모해서 또는 뭐 내가 이 들끓는 마음을 어떻게 하기 어려운 분들, 이웃하고 분쟁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막 괴롭히고 싶으신 분들,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우리 이런 법률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게 그런 나쁜 행위 하지 맙시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